안녕하세요, 여러분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 연구 강의를 맡게 된 이대현 교수입니다. 자, 우리 이번 2주차에서는요, 언어 평가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학습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언어 평가의 요건, 자, 두 번째는 타당도의 분류, 자, 마지막은 신뢰도의 분류입니다. 자,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 언어 평가를 설계하거나 해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이론적 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특히 이제 그 타당도와 신뢰도, 실용도는 언어 평가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개념이죠. 그래서 언어 평가 연구에서 단순히 점수만 잘 나온다고 좋은 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평가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, 그 측정 결과를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, 평가 결과를 실제 상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평가의 조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고요. 자, 여러분이 비판적 시각으로 연구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평가의 조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이런 부분을 좀 기르는 데 좀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. 자, 그래서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평가 요건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설명해보고 분류 체계를 이해하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을 실제 평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업에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강의의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제 그 신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신뢰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? 쉽게 말하면 평가의 일관성과 여기 있죠. 일관성, 객관성을 말합니다.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, 얼마나 시험 점수를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. 믿을 수 있냐. 즉 같은 평가를 반복했을 때 같은 학습자가 유사한 조건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냐라는 말을 의미합니다. 자, 당연히 신뢰도가 높은 평가야라면 그 결과를 믿고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될 수 있죠. 또 그 다음에 교육 방향이나 방침, 커리큘럼 같은 거를 교육과정 등을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럼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?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뒤에서 우리는 살펴보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공정되게 채점하고 일관성 있는 결과, 공정하게 채점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사람이 채점하는 게 공정할까요? 아니면 기계가 채점하는 게 공정할까요? 열이면 열 사람이 전부 다. 아니 당연히 기계가 채점을 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지 않을까. 그래서 OMR 카드 쓰는 거 아닙니까? 중고등학교에서. 그렇죠? 어떤 또 신뢰도가 높은 평가라고 하면은 그 OMR 기계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. 그 기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?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를 치르는 행정적인 절차에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, 그다음에 장소, 감독하는 그 선생님의 어떤 그 방식, 그다음에 문제 유형, 채점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준화되어 있어야 된다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의 개념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말이 결국 시험이 측정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일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. 또 시험 결과가 수험자의 능력과 일관되고 일치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, 말하기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각 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좀 일관성 있고 일치하게 학습자에 따라서 말하기 평가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다르게 적용한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. 네,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이렇게 해야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해석을 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측정의 오차가 적은가? 이 말은 뭡니까? 결국에는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되고 학습자의 능력을 공정하게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는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기준을 갖다가 필수적으로 명확하게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이 평가의 신뢰도는 얼마나 확보되었나요? 네,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. 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마지막 안면 타당도는 실제 평가의 질적 수준과 어떻게 좀 관계가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안면 타당도는 뭘까요? 안면 타당도가 뭐였어요? 시험이 적절하고 유효해 보이는가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인상. 얼핏 봤을 때 포장지가 예쁘게 돼 있나?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. 물론 이것이 평가의 신뢰성과 연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수용성과 성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어떤 비전문가들의 이 평가가 어디까지 시험 결과에
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, 또 필요할까? 정말로 안면 타당, 이 부분은 항상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. 자, 이 사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. 안면 타당도가 낮은 평가의 부작용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